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의 한 의과대학 교수가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편입시험 문제를 빼돌렸다가 해임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벌금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약식 명령이 부적절하다며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판매 부진에다 노사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정부 임기 안에 지역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성사시키려면 지금 당장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가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LPGA 대회를 앞두고 마이클 원 LPGA 회장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부산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우유죠. 담았으니까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균수 1급 A에 체세포수 1등급까지 계속 더 담잖아요. 세균수 1급 A, 체세포수 1등급에 신사람까지 더 담다. 부산우유 더 담다. 우유는 역시 부산우유. 잠시만요. 아직도 카드 쓰니? 썬패스로 결제할게요. 썬패스로 결제하실 거죠? 현 정부 임기 안에 지역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성사시키려면 지금 당장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국가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에서 제기됐습니다. 준비 기간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두원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122개를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황. 이를 두고 국가 균형 발전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의 몰락을 우려했습니다. 이 예비 타당성 제도의 예외적인 사항들을 2차, 3차, 4차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30년 후에 226개 시군구 중에 90개 정도가 없어질 것 같다고. 노무현 정부 당시 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금 당장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현황과 지역자치단체 의견조사, 이전 지원 방안 마련, 이전 계획 수립에만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 현재 법이 이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만일에 이게 지지부진하게 된다면 사실상 직무유기죠.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면밀히 적용하면 공공기관 210개, 이들 기관이 투자 혹은 출자한 회사 279개 등 모두 489개가 이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이 지연될 경우 국가혁신 클러스터도 활성화되기 힘듭니다. 지역에 있는 혁신 자원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국책연구소 등이 이제 이전을 해서 지역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역 이전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판매 부진에다 노사관계까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협력업체, 조업 단축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완성차 5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2018년 임금 단체 협약 협상 타결을 하지 못한 르노 삼성 자동차.
지난해 6월부터 1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34차례 128시간의 역대 최장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2013년부터 5년간 흑자를 기록한 만큼 기본급과 자기개발비, 2교대 수당 등 고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것을 양보를 해왔고 그동안에 이제 그 회사가 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노동 강도와 타사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노동 강도로 지금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반면 사측은 고정비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최대 1,400만 원 규모의 보상액을 제시하는 협상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 지속이 되면 향후 나올 그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다음 차적 예산 확보가 그렇게 용이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금 수준이 현대차보다는 20% 적지만 그룹 내 경쟁 관계인 일본 큐슈 공장보다는 20% 높다는 건데 노조는 큐슈 공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룹 부회장이 위탁 생산 재배정을 언급하는 등 노사의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는 9월 계약이 끝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면 수출 급감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가동률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의 한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가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편입시험 문제를 빼돌렸다가 해임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을 벌금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약식 명령이 부적절하다며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26일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편입학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의대에 재직 중인 김모 교수는 시험 당일 오전 자신의 24살 아들을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편입학 시험 문제를 넘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전날 시험 문제를 관리하는 교직원으로부터 문제를 빼돌린 겁니다. 이 교직원은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베껴 의과대학 1층 게시판에 숨겨둔 뒤 김 교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넘겨줬습니다. 김 교수의 아들은 오후에 치러진 시험에서 모범 답안과 똑같이 써냈습니다. 이어진 면접 시험에서는 출제자들이 실수로 적어놓은 오답까지 그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채점위원들이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자기들이 낸 거하고 비슷하게 적어 놓으니까 이상한 거죠. 자기들이 확인하니까 이제 교수의 아들인 거죠. 김 교수는 해임되고 아들은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답안을 건네준 교직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냥 사유가 그냥 해임을 내려왔던데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말했다가는 괜히 또 난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수가 직접 개입한 입시비리였지만 이를 수사한 검찰은 벌금 500만 원에 해당 교수를 약식 기소를 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질이 나쁘고 따져볼 게 많다며 김 교수를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낙동강 하구뚝이 연내 열린다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올라왔습니다. 부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이르면 5월부터 낙동강 하구뚝을 시범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는데요. 오는 5월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낙동강 하구뚝을 2차례 이상 시범 개방하고 한 번 개방할 때 적어도 보름 이상 열게 됩니다. 이번 개방은 이르면 2021년 완전 개방을 위한 준비 단계로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를 생태 문화, 친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동보호에 노익장 뽐낼 기회 얻어 기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은퇴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통학로 순찰 등을 담당하는 이른바 아동 지킴이 일자리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만 75세 이하로 응시 연령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제한이 사라졌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2,000원대 통행료 민자도로 역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앞으로 부산에 지어질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부산시에게 받은 부산 만덕에서 센텀 도시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 자료를 보면 만덕에서 센텀 대심도 터널 통행료가 최대 2,100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에서 해운대 대심도 고속도로 역시 높은 통행료가 예상돼 시민 부담이 크게 늘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의 사립유치원에서 곧 에듀파인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유치원 회계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요. 부산에서는 300여 개 유치원 중 37곳이 1차 의무 도입 대상입니다. 이 중 현재 20곳이 다음 달 1일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산시 교육청은 앞으로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체로 무난하겠는데요.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차츰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기 시작하겠고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늦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고요. 내일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오전까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잔뜩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합천과 거창 등 경남 북서 내륙 곳곳으로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제 내린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내륙에는 안개까지 짙게 나타나고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12도, 울산과 창원이 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최고 3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보다 높게 오르겠고요. 날은 갈수록 온화해져서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한푼이 아쉬운 저금리 시대입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아서 헤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융도 쇼핑하는 시대. 예금 적금은 물론이고 보험과 연금까지 각종 금융상품 고르실 때 유용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야무진 경제 정은주 기자입니다. 소중한 내 돈, 어떻게 불려나가야 할까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한테 물어봐서 요즘에 어떤 게 좋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안 되면 또 은행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인터넷하고 그리고 또 문자 오는 거. 문자 거래은행에서 문자 오는 거 확실히 챙겨서 꼼꼼히 살펴보죠, 일단.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금융상품 가입이 여전히 어려운 분들은 우선 전국은행 연합회 사이트를 방문해 볼 만합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18개 은행의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에 적금 금리는 물론이고 신용, 주택 등 담보 종류에 따른 대출 금리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외화 환전 수수료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 은행들의 상품을 비교도 해주는데요. 예금 상품을 예로 들어볼까요? 1년 기준 금리가 높은 순서부터 전체 은행 상품을 검색해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금리가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상품까지 모든 은행의 예금 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증권사, 보험사 판매 금융상품까지 파악하려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가 도움이 됩니다. 역시 예금과 적금 상품 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주식형, 채권형 등 각종 펀드도 1년 수익률 기준 상위 50개 상품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정보도 좀 더 상세하게 제공되는데요. 3억 원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원리금 납부의 고정, 변동금리 여부, 월 평균 상환액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정보를 파악했다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해당 금융회사의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공시되지 않은 특판 상품이 있는지, 자신의 거래 실적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 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분도 꼼꼼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현명한 소비자의 현명한 소비, 금융 분야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를 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전부터 내린 비를 고려해서 달집에 인화성 물질을 지나치게 많이 뿌려뒀는데 이게 원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송광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쌓인 달집에 불을 붙이기 위해 행사 관계자 20여 명이 횃불을 들고 다가갑니다. 기해년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달집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거대한 화염이 사람들을 덮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어제 오후 5시 45분쯤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한참이던 때였는데요. 달집에 불을 붙이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불이 그게 이제 그 덩어리가 하니까 한 사람은 옷에 그 덩어리가 와가지고 패딩이고 다 타고 막 그래. 달집 옆에 있던 행사 관계자 45살 김모 씨 등 2명은 얼굴과 목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달집 태우기를 지켜보던 60대 시민 1명도 폭발 충격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달집에 미리 뿌려뒀던 인화성 물질에서 생긴 유증기에 불이 붙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잘못하고 그걸 저 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행사 주최 측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해운대구는 행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대회를 앞두고 마이클 원 LPGA 회장이 어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에 생중계되는 이번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부산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부산시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3년 동안 열리는 국내 유일의 LPGA 대회로 전 세계 170개국에 생중계됩니다. 박인비와 박성현 등 LPGA를 호령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포함해 72명의 상위 랭커들이 총 상금 200만 달러, 우리 돈 22억 원을 걸고 경쟁을 펼칩니다. And I'm excited to show off Busan, from the experience on the beach to the experience on the golf course to the nightlife to the people. 부산시도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열릴 부산 아시아드 CC 코스를 LPGA 규격에 맞게 세단장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5월 10일까지 휴장하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아시아드 CC가 아닌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미국 본토를 제외한 첫 LPGA 공식 골프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거기에 잘 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LPGA는 공식 투어 대회 이후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골프 도시 부산의 국내외 인지도는 기대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경찰청의 한 간부 경찰관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의혹이 불거져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A 경장은 직원에게 1,400만 원을 맡기고 일과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대학원 과제를 대신 작성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요구를 해온 사실이 감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경정을 지방청에서 일선경찰서로 인사를 냈으며 본청에 징계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동래 경찰서는 노래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경찰청 소속 52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 5분쯤 동래구 명륜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행으로 동석한 여성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3차례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연고지인 부산 지역 4개 중학교에 타격 연습 때 쓰이는 피칭 머신을 기증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지난해 선수단 전원이 참여한 유니폼 자선 경매 수익금과 부산 유소년 야구발전기금 등 2,5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피칭 머신을 개성중학교와 경남중학교, 부산중학교, 센텀중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팀 공식 구호로 마이 부산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지난 2일부터 열흘 동안 SNS를 통해 공식 구호 공모전을 실시했고 이 중 하나를 선정해 대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수정 작업을 거쳤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받던 환자들이 집단으로 잠복 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열흘간 이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받은 한 결핵 환자와 접촉했던 신장 질환자 등 53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고령 환자 17명에게서 잠복 결핵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결핵균에는 감염됐지만 아직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부산시는 다만 고령층에게서 잠복 결핵이 쉽게 발견되는 만큼 병원 내 감염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결핵균 대조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범정부 추진단이 다음 달 6일 공식 출범합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 설립 내용이 담긴 직제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 6명, 국토부 2명 등 15명 규모로 구성된 추진단이 해수부 내 조직으로 신설되며 다음 달 6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공식 출범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권 신공항 관련 발언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겠다며 청와대에 공개 서면 질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대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이르면 오늘 청와대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에 기항하는 정기 국제 컨테이너 노선이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올해 해운 항만 데이터 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항에 기항하는 컨테이너 노선은 268개로 집계돼 지난 2016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정기 기항 노선 수는 싱가포르항이 333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고 부산항이 2위, 중국 상하이항과 선전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여성벤처협회 부산 경남지회장 이취임식이 어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 여성벤처협회 부경지회장으로 선임된 변희자 러닝플러스 대표는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고 김경희 아쿠아셀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2006년 창립한 여성벤처협회 부경지회는 지역산업 발전과 벤처 생태계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 단체로 60여 개 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은행이 수빅조선소 협상안을 토대로 한진중공업 지분 20%를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은행들은 한진중공업에 대한 4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진중공업 지분 20%, 1,666억 원 상당을 획득하고 나머지 채권은 수백조 선소 지분 99.99%를 인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인천 율도 부지와 동서울터미널 매각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은행 등의 출자 전환을 통해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첫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한데요. 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차츰 국내 오염물질이 쌓이기 시작하겠고 낮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늦은 밤부터 공기질이 탁해져서 내일은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잔뜩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에도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보다 높게 오르겠고요. 날은 갈수록 온화해져서 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